면접장 가면 긴장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처음에 좀 잘못하면 면접관이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면서 머리가 하얘지는데 준비가 덜 된 경우들이 많아서 약간은 조금 더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보다 조금만 잘하면 그 차이가 커지는 거고, 저희는 목표가 조금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목표가 상위 10%고 반드시 그것을 맞춰냅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 학생이 가천대 간호학과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도 공개가 되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 간호학과 특례 면접 컨설팅 실제 컨설팅 과정 어떻게 합격했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이웨이는 작년까지 특례 면접을 따로 홍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워낙에 면접을 그래도 저희가 잘합니다.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특례 쪽은 홍보하지 않았음에도 몇몇 학부모님들이 연락을 주셨고 그분들 100% 전부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특례 이거 정말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부터는 저희 하이웨이에서 특례 학생들도 합격시킬 수 있도록 면접 컨설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학생을 드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드림이의 장점과 단점과 어떻게 컨설팅 했는지 안내해 드릴 건데 방법론 위주로 보세요. 이것만 보셔도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드림이의 장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한 번 설명한 내용을 이후 답변에서 정확히 적용하더라 라는 것이 학생이 복습을 했다는 겁니다. 면접은 다른 것들하고는 다르게 학생이 직접 가서 면접장에서 말을 해야 되고요. 평소에는 이 면접을 연습할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주도적으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한테 맞추어서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드림이는 이것을 갖추고 있었고 높은 집중도와 기억력도 있었다. 자, 두 번째 적극성입니다. 2-3가지 방향을 바탕으로 스스로 사고를 확장했네요. 수동적 수강이 아닌 주도적 참여를 했다. 비슷한 맥락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이 하란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모든 그 선택들, 모든 단어 선택, 모든 방향 선택을 전부 다 선생님이 100%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컨설팅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겠죠. 드림이가 적극적으로 연습을 하니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방향이 나왔을 겁니다. 적용력. 과제가 주어지면 단순 정리가 아닌 자기 언어로 소화한 뒤 다음 수업에 임함.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언어로 소화한 뒤. 아무리 컨설턴트가, 아무리 학원에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어떤 대단한 용어를 가지고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어도 그거는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언어로 소화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 마지막에 이 학생이 가천대 간호학과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식으로 답변했는지도 공개가 되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공통 캐릭터를 설정했는데 삐리삐리 문제가 발생했다. 생기부는 약학, 약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지원학과는 간호학과예요. 그런데 간호학과는 좀 특수한 학과죠. 처음부터 간호사를 목표로 준비한 학생을 선호하며 이런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리한 상황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방향이 불일치하는 것에 있어서 설득력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컨설턴트 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 일단 핵심 키워드를 생명공학과 약물로 잡았습니다. 학생 생기부에 워낙에 이제 생명과 약학 약물에 대해서 그래도 심도 있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컨설턴트 분은 생명공학을 전공하여 졸업했고 약학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다 오르면서 하이웨이에서는 간호학과를 주로 맡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한데 약물 중독과 약물 관리의 강점을 가진 간호사 캐릭터. 자, 우리가 이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간호사를 그냥 하나다. 간호사면 간호사지 무슨 간호사가 필요해? 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간호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캐릭터에 맞추어서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보건 전문, 마취 전문, 가정 전문, 정신 전문 등등등, 호스피스 전문, 관리 전문 등등등 여러 간호사 종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본인 생기부와 본인 캐릭터에 잘 맞는 간호사 캐릭터를 가지고 연구해서 좀 더 조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라서 그냥 간호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메리트가 없어요. 알겠죠? 어떤 간호사냐를 가지고 연구를 하면 대학에서 좋아합니다. 왜? 이 학생은 좀 더 연구를 했구나. 진심이구나. 약물관리 간호사인데 약물관리 간호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 어떤 커리큘럼 같은 것들도 다 보고 왔네. 대단하네. 진심이네. 라고 하면서 뽑아주고 싶은 생각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해결책으로 생기부 탐구 내용으로 간호학과 요구 역할이 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지점을 설정했습니다. 인성 답변과 지성 답변이 하나의 방향성. 그러니까 지금 이 2개가 무슨 얘기냐면 역시 이 부분도 잘 보세요. 많은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 답변 준비를 하는데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요 답변 하나, 이런 식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A 답변과 B 답변 자체는 괜찮은데
그 두 개 답변을 면접관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 두 개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상하죠. 학생 아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이렇게 되묻는 면접관이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나 어떡하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떤 답변을 하든 이 드림이의 캐릭터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답변으로 했다라는 게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업이에요. 인성 영역, 지성 영역 각각 어떻게 접근했냐면 일단 처음부터 간호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도 꽤 있죠. 그래서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요소입니다. 회피가 아닌 정면 돌파를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충분히 고민한 결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호가 아니라 약학으로 선택한 것도 충분히 고민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간호학이 나한테 더 맞을 수 있겠다라고 성찰을 한 거예요. 물론 이거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무언가 전문성을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도 보았고 책에서 어떻게 느꼈고 그 다음에 간호학을 찾아봤더니 이런 간호사도 있는데 이거 나한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간호사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 봤더니 이거는 나의 가치관에도 부합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걸 어필하면 완벽합니다. 절대로 이거는 무언가 간호학으로 진로가 바뀌었다는 것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쇄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막연한 거 실천, 봉사, 희생 이미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식으로 환자를 대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일을 할 것인지를 컨설턴트가 잘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성 영역이에요. 약학, 생명과학, 간호학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주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컨설턴트가 하는 겁니다. 학생 혼자서는 하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학생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영역을 다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컨설턴트가 그럼 이거의 교집합은 이거다. 그리고 너의 생기부와 캐릭터를 합쳐서 이렇게 얘기하라. 라는 식으로 무언가를 재해석해서 답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저희 하이웨이가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면접 컨설팅을 받는데 간호학을 좀 아는 분인지 우리 생기부를 좀 아는 분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모든 학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학과를 그렇게 맞추어서 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수업에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의료인으로서 기본 가치가 너무 중요하죠. 간호학과를 의학 계열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은 의학 계열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면접 볼 땐 그렇습니다. 환자 우선, 책임감, 논리적 가치관. 여기가 이제 MMI랑 비슷합니다. MMI. 그러니까 뭔가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료인으로서의 태도를 갖추었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최우선. 어떤 상황이든 환자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물론 환자의 상태가 그렇게 위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은 위급한 그런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자를 우선시 여기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내 개인적인 일은 위급하지만 이거는 다른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족에게 연락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것이 그 자체로 책임감을 어필할 수 있고요. 판단 기준을 내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 이제 면접 컨설팅 시간에 중요하다. 이거 책임감 중요하다. 환자 우선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연습을 하니까 드림이도 이제는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나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해야지라고 하는 부분이 내면화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무조건 착한 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출발은 여기입니다. 학생의 선택과 사고에서 결과적으로 이런 가치관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이거는 학생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고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냐를 돌아보시고 본인의 가치관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널 수업 모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계속 얘기했었던 지적으로 우수한가 뭐 이런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간호학과에서는 인성 영역, 간호사로서 적합한가, 인성 비중을 의도적으로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략적인 건데 이미 생기부에 지성적인 강점이 충분히 드러났대요. 그러면 물론 어떤 지식에 대한 질문도 들어오겠지만 이거를 엄청나게 어필한다라는 전략이라기보다는 왜 그렇게 해봤자 점수가 엄청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생기부에서 충분히 역량을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얘기한다? 나는 간호사로서의 책임감과 인성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화하도록 해서 역시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화된 학생의 언어로 답하도록. 이건 여러 번 말하는 건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답변들이 쭉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하면 답변들이 쭉 있을 건데 이 답변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답변은 내가 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가 뭐 5개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 5개는 여러 번 말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말하면서 몇 번이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번? 1분짜리 대본을 30번 말하는 겁니다. 30번. 처음에는 좀 보면서 그 다음에는 안 보고 벽을 보거나 거울 보면서 세 번째는 카메라로 각각 10번씩 이렇게 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면접장 가면 긴장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처음에 좀 잘못하면 면접관이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면서 머리가 하얘지는데 30번을 말하면 어떻게 되냐? 입에서 저절로 내가 할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면서 이제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신이 뾰로롱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언어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톤이 어떤지, 발음은 어떤지, 표정은 어떤지, 제스처 어떤지. 여러분 지금 저의 제스처 어떤가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것들이 저는 많이 말하다 보니까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언어적으로부터 오는 점수의 상승 요소가 있는데 그것도 뭡니까?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다. 말은 일단 나오니까 나머지를 신경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수강생들에게만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자, 파이널 수업에서 본인 캐릭터 잡았죠? 생기부 내용과 연결해서 간호 인재상 내면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말을 하면서 연습을 했고요. 이제 면접 결과 어땠냐? 완전 체화된 상태로 임한 면접에서 결국 잘 됐습니다. 면접 잘 마무리했고요. 인재상을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들어서 결국에 감사합니다. 저 가천대 간호 붙었어요 라고 하는 드림이가 좋은 소식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작년에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컨설턴트가 없죠. 저희는 이제 이런 컨설턴트가 많아서 맞춤 배정을 하는데 다른 학원에 가면 간호학과를 전혀 모르는 컨설턴트가 받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드림이의 생기부도 정확하게 알고 간호학과도 잘 아는 실력 있는 컨설턴트가 맡았으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그 어떤 차이가 꽤 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특례 면접을 좀 컨설팅을 제가 직접 했던 적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고3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보다 면접 대비하는 그 뭐 기간이 짧은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준비가 덜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경우들이 많아서 약간은 조금 더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보다 조금만 잘하면 그 차이가 커지는 거고, 저희는 목표가 조금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목표가 상위 10%고 반드시 그것을 맞춰냅니다. 상위 10%가 되면 정말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얘 뽑아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100% 합격시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뭐 붙을 줄 알았습니다. 이 합격 소식은 언제나 또 기분이 좋지만 어쨌든 또 붙을 줄 알았어. 자, 여기서부터는 이게 제가 이제 좀 개인 정보일 수도 있고 해서 드림이 답변을 좀 축약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어떤 질문 나왔는지 답변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잠깐 멈추고 보세요. 페이지 넘깁니다. 네, 잠깐 멈추고 보시고 페이지 넘길게요. 잠깐 멈추고 보시고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